민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으로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은요, 등속 원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좀 활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등속 원운동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좀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이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V라고 움직이는 부분은 등속이기 때문에 요거 크기는 어떻습니까? 또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처음 위치에서 이렇게 세타의 각을 가지고 돌았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까지 가장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등속 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각속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각속도는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W 아니고요,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밑이 좀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본 개념은요, 각속도 오메가는 단위 시간당 얼마의 각을 돌았느냐.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요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이 각속도의 개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T분의 세타 해서 요거 단위는 뒤에 요 적어줄 텐데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단위 시간당 얼마의 각을 돌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요 부분에서 한 바퀴를 뺑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 바퀴를 뺑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이 T라는 부분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은 뭐다? 네, 우리가 원운동에서는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이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는 360도가 되는데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안이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거든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다 해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분의 1, 그러니까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또 2파이 F라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위가 라디안 퍼 세컨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를 또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선속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속력은 우리가 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면 V는 어떻게 해요? 네, T분의 S입니다. 그러면 이 T분의 S라는 놈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 T라는 놈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바로 주기 개념이니까 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라는 부분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원주에 해당하니까 얼마죠? 네, 2파이 R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T분의 2파이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 T분의 2파이가 이렇게 되면 요 놈은 뭐로도 쓸 수가 있느냐? R 오메가라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역시 단위는 뭐가 될 거냐? 미터 퍼 세컨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T분의 S니까 미터 퍼 세컨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선속력 개념에서는 여기 R이라는 부분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뭐죠? 원운동할 때 반지름이 어떻게? 각속도가 같을 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돌아줘야 되잖아, 바깥쪽에서. 그래서 R과 V는 비례관계에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속도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이렇게 A라고 쓰죠. 일단 정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는 뭐죠? 네,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요 놈이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서 찾아내서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필요한데, 요건 여러분들 쌤이 여기에서 요 그림을 조금 이렇게 따로 떼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잠깐만 보시면요.
지금 요 삼각형 있죠? 자, 요 놈하고 요 지점에 왔을 때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했는 요 삼각형. 그래서 요걸 조금만 떼서 나오시면요. 요 부분이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R입니다. 근데 요 놈은 이제 중간에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R이 굉장히 길고 세타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은 요 놈은 어떻게 해요? 호지만은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 개념으로 가면 리미트 델타 세타가 0으로 간다. 요런 표현을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R은 굉장히 긴 반면에 세타가 조금 움직였을 때 요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자, V의 값으로 갔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V 델타 T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다시요. R이라는 반지름이 있고 살짝 조금 돌았을 때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조금 돌았을 때 요 거리는 거의 직선으로 해석을 해도 관계없고 그 직선에 해당하는 길이는 V의 속력으로 델타 T만큼 움직였으니까 V 델타 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떼서 그리면 요 놈이 뭐냐면 V가 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요 놈 벡터를 여기에 이제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당겨오는 겁니다. 그럼 요 놈도 V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렇게 있다가, 자, 요렇게 있다가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각도도 세타가 된다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사이의 각도도 세타가 되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이 처음 V에서 이렇게 V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뀐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놈이 델타 V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과 오른쪽 이 두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각이 세타죠. 그래서 사스라고 하죠. 요 두 개,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닮은 B를 적어 보면 어떻게 적힐 거냐 보시면 왼쪽 삼각형에서 R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뭐죠? V 델타 T에 해당하는 놈은 오른쪽에서 V와 델타 V에 해당하는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대 요 놈은 요 놈 대 요 놈이다. 요렇게 이제 성립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 대 V 델타 T는 여기서 V 대 델타 V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쌤이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델타 T라는 놈을 요쪽으로 보내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V를 요쪽으로 옮겨가면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요 건너편에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네, R분의 V 제곱해서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군요, 쌤. 그럼 요걸 어떻게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V 제곱에다가 요 놈을 여기 넣어서 하면 R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R 약분되죠. 그래서 R 오메가 제곱해서 요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 퍼 세커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봐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네 번째는 여러분들 그 힘, 질량을 곱해서 힘을 얘기할 텐데 여기서 쌤이 앞자리 여기 잠깐 비워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왜 비워놨냐 하면 지금 요 놈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속도는 벡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보세요. 지금 아까 여기 V라는 놈을 요로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V를 요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딱 요렇게 가져와 보면 결국 델타 V가 어떻게 되나 하면 요 놈이 델타 V였잖아요. 요 놈이 지금 요거 델타 V인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요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 보면요. 요 놈을 그대로 이어가 보면 요 점을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놈을 가속도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어떻게 해요? 네, 구심 가속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중심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네, 구심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F라고 쓸 거고요. 개념은 뭐죠? 네, F 이퀄 MA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위에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M R분의
V제곱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봐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넣어서 각종 이제 쓰는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오메가 제곱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나만 더 쓴다면요. M, R 뭐죠?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T분의 2파이를 넣고 요놈의 제곱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물론 T분의 1이 여기 있는 거 있죠? 2파이 F 여기 들어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요놈은 뭐죠? 예, 단위가 뉴턴이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개념 정리가 끝이 나게 될 거고요. 자, 등속 원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놓으셔야 되는 두 번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자, 인공위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되게 쉬워요. 이것도 조 그림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인공위성이 요 어떤, 라젬이라는 행성 주위를 요렇게 돌아간다. 스몰M.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인공위성이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구라고 보시고 그렇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 사이에 두 지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를 뭐라고요? R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접선 방향에서 어떻게 해요? 네,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인공위성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중심으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이 행성이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요 힘,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심력이죠. 그러니까 원운동에서 중심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이 여기에서는 뭐죠? 두 행성 간에 작용되는 인력, 만류 인력이죠. 그래서 만류 인력이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쓴 요 개념이 인공위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구심력식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M, R분의 V제곱 쓰시고요. 자, 만류인력은 앞강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G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죠? 예, 스몰 m 약분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공위성의 질량이 스몰 m인데 스몰 m은 이 식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약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R 요거 하나 약분하죠. 그럼 남은 걸 정리하시면 어떻게 된다? V는 이제 제곱이니까 루트 이렇게 쓰시고 R분의 뭐가 됩니까? G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식을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케플러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GM도 우리가 식을 바꿔서 GR 제곱이다 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정도로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주기입니다. 주기. 그래서 주기 T인데요. 이 주기 T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될 거냐? 속력은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기 관계는 V는 T분의 S니까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V분의 2파이R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공위성의 속력을 여기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V를 여기에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2파이 R이고 이 V라는 놈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루트 R 들어가시고 얼마가 되겠죠? 밑에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겠네요. GM분의 R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이 R 넣어서 정리가 되면 2파이하고 어떻게 해요? 루트 GM하고 어떻게 해요? R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V라는 부분은 여기 루트 안에 R 밑에 제곱근의 반비례 형태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T라는 놈은 어떻게 되나요? T라는 놈. 여기 보니까 R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결국은 T제곱 비례 R 세제곱에서 요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죠? 요게
케플러 법칙이죠. T제곱은 KR 3승이라 해서 네, 거기까지 해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여기 속력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예. 이렇게. 자, 주기. 요 두 가지. 인공위성에서 속력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거 예제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뭐냐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이 이렇게 해서 어떤 행성 라잼이 있고 요 주위를 돌아가는 인공위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 반지름이 R인 요 부분에서 돌아가는 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여기에서 얼마죠? 네, 반지름이 4R인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접선 방향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얘를 A와 B 요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VA 대 VB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요거는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관계죠. 여기서 TA 대 TB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는 질량 스몰 m이라는 놈이에요. 질량 스몰 m, 얘도 스몰 m인데, AB가 요렇게 이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R이고 요 뒤에 있는 B는 4R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빠르기 주기 관계는 방금 여기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 잡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은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거 보입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식을 외운다라기보다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구심력이 만열력이다라는 식으로부터 저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칙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요 개념에서 끌어내요. 구심력 M R분의 V제곱 만열력 G R제곱분의 스몰 M 라잼. 그래서 요런 부분이구나. 그럼 요렇게 되고 V는 R 루트 제곱근의 반비례. 요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1대 4니까요. 요게 1대 4가 들어가면요. 분모지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얘는 얼마죠? 2대 1이다 해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지름이 R, 4R일 때 얘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속력은 2대 1의 B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기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R, 4R인데 지금 여기 있죠? 주기관계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요 놈. 그래서 요거 시작해서 요 식으로 왔으니까 T는 루트 R의 세제곱이니까 1놈의 1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4 넣죠? 4의 세제곱은 얼마죠? 64니까 제곱근 벗기고 나오면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1대 8이다 해서 요렇게 요번 시간에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속 원운동에 관한 개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민쌤의 한판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